네, 안녕하세요. 판메디 랩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크게 나눠서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미국 의대 지원을 준비하기 위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요소들 중에서 GPA나 MCAT 같은 이제 아카데믹 스코어 같은 정량 평가 요소 이외에 메디컬 액티비티, 리서치, 뭐 에세이 같은 정성 평가 요소들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로 미국 기준으로 해외 의대, 지금 뭐 한국 의대를 포함해서 다른 국가에서 캐리비안 의대라든가 뭐 여러 의대들이 많죠. 의대를 졸업한 경우에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IMG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IMG가 미국 의사 면허 시험 USMLE를 거친 후에 미국 내에서 레지던시 매칭이 얼마나 가능한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정보, 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판메디랩에서 지금 튜터 및 이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미국 의대 4학년 곧 이제 졸업하고 레지던시 과정에 들어가시게 될 정은호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 선생님은 미국 의대 4학년이라서 곧 의대 졸업하고 레지던시 과정 준비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이제 판메디랩에서 미국 의대 관련된 전반적인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 컨설팅, 에세이 지도, 첨삭 지도, USMLE 티칭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 영상의 주요 대상자는 첫째, 미국 의대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대학교 학부생, 그리고 둘째, 한국 의대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한국 의사로서 미국 의사 면허, 라이센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이 아닌, 그리고 미국도 아니죠. 세 번째로 미국 기준으로 해외 의대 국가의 의대 재학 중 또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그 영상으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에 대한 순서를 잠시 보면요. 첫 번째가 미국 의대 합격을 위한 정성평가 요소의 중요성. 둘째가 미국 의대 지원을 위한 에세이, 리서치, 방향과 전략. 그다음에 IMG의 미국 레지던시 매칭 가능성.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USMLE 준비와 레지던시 매칭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제 미국 의대 합격을 위한 정성 평가 요소 중요성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이제 미국 대학 학부부터 의대 입학 그리고 졸업 그리고 의사가 되는 과정까지의 프로세스를 잠깐 보면은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학생은 프리메드 트랙 또는 뭐 일반 BS 바첼러 오브 사이언스 학부로 입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학부에서 4년간 의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마치고 4학년 그 사이에 의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갭이어 졸업하고 나서 갭이어를 통해서 의대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의대에서 가장 필수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보면은 학부에서 필수 이수 과목에 대한 GPA 그다음에 뭐 말씀드렸던 정성 평가 요소 닥터 쉐도잉이라든가 클리니컬 리코드 메디컬 발런티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거 준비하고 그다음에 MCAT 시험도 준비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학년 마치고 또는 4학년 졸업하고 메디컬 스쿨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그런 경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의대 입학하고 나서 MD 과정에서 2년 차에 USMLE 스텝 1, 그다음에 나 이후에 스텝 2, 스텝 3 이렇게 시험을 쭉 보게 되고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죠. 그러면 미국 의대 지원을 위한 요소 일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가 정량 평가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부에서의 GPA, MCAT 스코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수 이수 과목들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되고 정성 평가 요소, 정성 평가 대상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닥터 쉐도잉, 메디컬 발런티어, 클리니컬 리코드, 서플먼트 에세이, 뭐 리서치 이런 여러 가지 정성 평가 대상이 있죠. 그리고 기타 평가 대상은 이제 뭐 레코멘데이션 레터가 의대에 따라서는 전체 의대가 그렇진 않지만 캐스퍼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미국 의대 지원자들의 요 좌측에 있는 것처럼
아카데믹 스코어, GPA나 MCAT 스코어들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의대에서 입학사정관이 볼 때는 정량평가 대상으로서 합격, 불합격을 크게 좌우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제 정성평가 대상 요소들을 더 많이 보고 있다. 물론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닥터 쉐도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메드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은 뭐 학교 도움받고 학교 주위 병원 뭐 미리 쉐도잉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면서 기다리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고, 말런티어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뭐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사실 어떻게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 요소들 중에서 엠카스, 나중에 의대 지원할 때 엠카스 작성하면서 에세이 작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인의 스펙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리서치를 미리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려움을 겪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은 미국 의대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부생들을 또 상담을 했다 보면은 이 에세이와 리서치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미국 의대 입학 전에 대학 학부에서 에세이는 어떻게 준비하셨고, 그다음에 정 선생님 주위에 이제 다른 동기들이라고 해야겠죠?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대 지원을 위한 에세이 리서치는 보통 더 어떻게 준비하는 분위기였나요? 과거지만, 네. 네, 과거지만, 네, 에세이는 보통 쓰는 데에서 이제, 자기가 진짜 중요한, 자기의 진짜 그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 그 자기가 진짜 해온 경험담을 아주 잘 적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과에서 일했는데, 안과에서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가 있었고, 그거랑 저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제가 농구하다가 여기 손가락을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이런 방식 갔어요. 이제 저에 대한 이 손가락 한 개 부러져가지고 제가 그때 농구 경기를 했는데 농구를 이제 한 달 동안 쉬었다. 근데 그거 그렇게도 힘든데 저는 이제 안과 환자들이 이제 그 당뇨병이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길을 보니까 나는 내가 나의 아픔은 그렇게 내가 그때 조금 아픈 것도 힘들었는데 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병든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에세이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적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저 혼자 일단 그 아이디어를 다 내가지고 그거를 적은 다음에 제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제 주변에 있는 뭐 모든 사람들 다 물어봤어요. 어떤 이게 이런 식의 적는 게 맞는가? 저에 대한 멘토도 있었고 그때 제가 같이 일하던 의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다 읽어보고 나중에 그걸 그 사람들이 말한 걸 다 통합해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세이 적어서 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전부 다 자기 저랑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 자기만의 있는 그 독특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거를 에세이를 쓰는 과정에 많이 썼어요. 이렇게 Why Medicine이라는 그런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대부분 다 저랑 비슷하게 전부 다 이제 자기가 일하던 의사들이랑 같이 얘기해보고 자기 주변의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아니면 어떤 애들은 그 학원 같은 데 가서도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썼고요. 그리고 또 리서치 같은 경우는 어, 리서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주로 시작할 때 대부분 선배들이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선배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제 선배들은 어떻게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커넥션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그쪽으로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올로지 같은 거나 아니면 케미스트리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같이 그 언더그라드 클래스에서 그 교수님한테 물어가지고 저가 할 수 있는 리서치가 어디 있냐 근데 리서치 분야는 이게 아주 광범위해가지고요 그래서 대부분 어 할 때 클리니컬 리서치 할 수도 있고 베이직 사이언스 리서치 할 수도 있고 이게 아주 다양한데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이제 어떤 거 선택해도 딱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지금 저기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예전에 이제 이제 어떤 발런티어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액티비티를 만들 때 같이 일하던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셨었는데, 요 같이 일하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쉐도잉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쉐도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같이 뭐 여름방학 동안
그냥 그 메디컬 어시스턴트 같은 거로 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어떤 학생들은 자기 부모님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친구의 부모님이거나 진짜 모든 인맥을 다 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죠.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세이 준비하고 이제 리서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파트에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이제 의대 에세이 리서치 전략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미국 의대 지원할 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엠카스에 작성해야 되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에세이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왜 중요할까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정 선생님께 질문할 게 있는데 그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좀 헛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알고는 있지만 엠카스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보통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서플멘트 에세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차이점을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차이점? 일단 그 첫 번째 에세이는 이제 Why Medicine? 그러니까 왜 의사를 하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서플리멘탈 에세이는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익스페리언스도 따로 에세이로 적어야 되고. 네. 그래서 에세이를 많이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네,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스 에세이가 따로 있고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마이 메디슨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서플리멘트 에세이 학교마다 또 다른 에세이가 딱 이렇게 다 나와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게 확실히 물론 당연하겠지만 고등학생이 대학 입학을 위해서 커먼앱에서 작성했던 그 퀄리티와 레벨과는 엠카스 레벨은 정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도 좀 음, 이 에세이가 진짜 중요하긴 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음, 대부분 이제 why medicine이라는 질문을 되게 어떤 학생들은 그걸 너무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자기에 대한 그 경험을 아주 잘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적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어 어떻게 말해야 될까? 좀 되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 되게 평범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적을 때도 되게 깊이 고민해서 적은 건데 되게 평범한 걸 적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냥 나는 이제 뭐 어릴 때부터 뭐 이런 게 하고 싶었다 아니면 뭐 그냥 뭐 부모님이 의사라서 하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적는 친구도 있는데 근데 진짜 자기가 했는 경험을 아주 잘 적는 게 그게 아주 좋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을 또 이제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그 에세이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건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생이 있었고, 이 학생이 이제 미국 의대에서 요구하는 모든 부분들, 어드미션 리ኳ이어먼트를 제대로 준비했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리고 15개 가까운 이제 의대 지원을 했는데, 거의 다 떨어졌던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고, 이 학생은 더더군다나 이제 시티즌이었고, GPA 3.8에 MCAT 518 이상,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모든 의대에서 다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이 학생이 입학을 희망했던, 탑 10, 탑 20 정도 수준의 이제 의대 지원했던 거는 다 떨어졌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매년 60% 이상의 미국 의대 지원자들이 미국 의대에 진학하지 못한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입학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의대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뭐 의문들이 생기죠. 사실은 왜 이런 좋은 네.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을까?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이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좋은 조건의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합격되는 경우는 이제 에세이의 영향이 있지 않았겠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와 에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학 사정관한테 부각돼야 되고 눈에 띄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방금 정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평범한 그다음에 오히려 자신의 어떤 가치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에세이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선생님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진짜 퍼스널하게 적어야 되고, 예, 음, 자기만의 에세이니까. 근데 아주 그냥 평범하게 적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그 그 의사님들이 읽을 때 느낌이 얘는 그냥 다른 사람이 다를 게 없네, 그냥 이런 식으로 느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은 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에세이인데. 그거를 안 알려주고 그냥 남들이 다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면 되게 안 좋게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판메디랩에서 저희 판메디랩과 저희 정 선생님께서 같이 제시하는 가장 완벽한 미국 의대 에세이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1번부터 8번까지는 이제 에세이 작성에 대한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건 첫째가 이제 에세이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반영하면서 글쓰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 선택.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이제 주제를 선택했으면 브레인스토밍하고 아이디어 생성해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두 번째가 또 중요한 단계죠. 뭐 예를 들면 과거 경험 그리고 그것들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 기법 이 부분이 필요할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이디어가 생성되면 그것을 이제 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죠. 에세이에서 이제 간주하고 싶은 주요 요점 이런 부분들 대요 작성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서론, 에세이의 톤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서론 같은 경우가 또 입학사정관, 어드미션 오피서의 이제 관심도 끌고 어드미션 오피서가 그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이거는 좀 더 읽어보고 싶네, 느낌이 오네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서론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섯 번째가 에세이를 이제 더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예시와 증거 이런 부분들을 대학교 학부 다니는 동안 계속 수집하고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어떤 뭐 이제 어떤 스킬이 필요하죠. 그래서 묘사적인 글쓰기, 경험과 성격, 본인의 성격을 이제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일곱 번째, 분석하고 반영하고 뛰어난 이제 개인 특성 에세이의 필수 요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작성을 끝마치면 최종적으로 이제 편집하고 교정하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다 이제 피니싱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덟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뭐 이제 사실 그 의대 입학이 이렇게 중요한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와 에세이 혼자서 완벽하게 정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이제 많은 주위의 분들하고 같이 크로스 체크도 해보고 멘토 이제 교수님이나 여러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했죠. 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판매드립에서 이제 미국 의대 지원 학생들을 위해서 에세이 첨삭 지도를 해주고 계신데, 정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에세이를 지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주안점을 갖고 저희 학생들의 에세이를 지도하고 계시나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네. 자기 그 사람만의 아주 독특한 과거에 있는 경험을 아주 잘 살리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대부분 자기 환자나 아니면 진짜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뭐 미국 같은 경우 EMT 같은 하는 케이스 많은데 그런 경우에서 자기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아주 잘 살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런 케이스 왜냐면 그게 그 사람만의 아주 독특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독특한 스토리를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프루프리딩하고 음, 음. 에디팅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어, 미국 의대 이제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원하는 가장 베스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서플먼트 에세이들을 어, 저희 정 선생님께서 이제 메인으로 해서 저희 판매드립에서 첨삭 지도해주고 계시고 그 외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또 다른 뭐 듀크 아니면 메릴랜드 베일러 출신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제일 가장 좋은 에세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의대 지원 준비 학생들이 이제 학부에서 리서치 경험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 잠깐 보게요.
이 대학 학부에서 이제 리서치 경험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의대 치대가 사실 전체가 아닙니다. 많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대학들, 의대 치대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서치 경험이 없어도 의대 치대 합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상위권 의대, 아니면 뭐 경쟁이 치열하고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의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죠. 경쟁률이 높다 보니 아무래도 그들 사이에서 돋보이기 위한 스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서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저희 이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미국 의대나 치대에서 최대 90% 이상의 그 신입생들이 학부에서 리서치 경험을 다 갖고 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미국 의대 치대 지원자 중에서 60% 가까이 학부에서 리서치 스펙을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서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미국 의대나 치대를 준비하는 학부생들 중에서 한인이라는 또 이제 핸디캡이 있고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0% 무조건 해야겠죠. 남들보다 앞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생각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제 리서치의 가장 중요한 이유,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학생의 과학적 호기심과 학문적 열정을 미국 의대 치대 입학사정관들에게 어필하기가 좋다. 그래서 뭐 논문 발표라든가 학술대회 발표 아니면 뭐 저널에 이제 퍼블리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둘째, 리서치 경험을 통해서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이 담당 교수진, 뭐 이런 다른 연구자들,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멘토링뿐만 아니라 이제 레코멘데이션 레터까지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리서치를 갖고 있는 한국 학생 또는 유학생일 경우에 나중에 물론 이거는 정 선생님의 주관적인 질문인데 의대 입학사정관들한테 보이지 않는 어느 정도의 가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리서치는 이제 학교마다 아주 다른데 이제 탑 30 있는 그런 의대들은 아주 중요시 봅니다. 그런 학교들은 이제 리서치에 대해서 아주 리서치를 많이 한 학생들을 많이 선호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친구들도 그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리서치를 해가지고 간 친구도 있고 아, 그리고 2년이나요? 네, 2년이나 한 친구도 이렇게. 있어요. 네. 아직 첫 번째 안 붙어가지고 2년이나 해가서 이제 결론적으로 좋은 데 붙었는데 그렇게 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탑 30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학생들은 더 나이가 많아요. 그런 케이스 때문에 이제 갭 이어를 많이 해서 리서치를 해가지고 가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이제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스페셜티를 해가지고 결국 미국에서 이제 자기 원하는 스페셜티 닥터가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탑 30 안에 있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레지던시 가기가 조금 더 편하다. 약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과를 해도 좋은 내과를 갈 수도 있고 뭐 정형외과든 성형외과는 피부과든 그런 과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탑 30에 있는 학교 가는 게 거기서 가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교는 또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리서치를 아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길게 생각을 해보면 리서치는 아주 중요한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리서치를 학생이 혼자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정 선생님처럼 이제 스마트하신 분들은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많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전에 그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에 이제 리서치만 해야 될 게 아니죠. GPA뿐만 아니라 너무 해야 될 게 많죠. MCAT도 준비해야 되고, 쉐도잉, 발런티어, 학기 기간뿐만 아니라 방학 때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메디랩에서는 이렇게 의대 입학 또는 치대도 마찬가지고 목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리서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은 이제 리서치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저희 입장에서의 목표는 이제 결과물을 만들고 그걸 이제 퍼블리시까지 하는 저널에 이제 퍼블리시까지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예를 들면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관련된 분야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현직 뭐 에모리, 콜로라도, 러트거스, 유펜, 뭐 밴더빌트, 펜스테이트 이런
현직 교수님들과 연결을 통해서 멘토링을 리서치로 받고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바이오캠 이외에도 다른 뭐 저기 필로소피부터 해가지고 뭐 소셜라지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미드랩의 리서치 프로그램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리서치 베이직, 리서치 플러스가 있는데 리서치 베이직은 이제 고등학생들 위한 용이고 리서치 플러스 정도가 대학교 학부생 또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뭐 예를 들면 그 BSMD라든가 BSDDS 통합의대나 통합치대 준비하는 좀 더 레벨업돼 있는 리서치가 필요한 학생들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리서치 플러스 정도로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더 높은 수준의 최상 수준의 레벨업돼 있는 리서치를 원하신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판미드랩의 리서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12주 완성, 나머지 2주 동안은 퍼블리시를 위한 멘토링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한국 의대 재학생 또는 졸업생 아니면 이제 해외 의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MG의 미국 레지던시 매칭 가능성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IMG, AMG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생소한 이게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IMG, AMG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IMG, 외국 의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의대 졸업생을 기준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IMG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를 에서 의대를 나온 학생들을 제외해서 한 그 해외 의사라고 보겠죠. 미국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의대를 졸업한 비미국 시민권자는 IMG로 간주되지 않고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이나 캐나다가 아닌 제3국가 의대를 졸업한 경우에 이제 USIMG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아시죠? 저기 그 요즘에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회적인 요즘 분위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의대 재학생들, 저희 판매디랩 쪽에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어느 대학 의대 1학년, 2학년 본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되냐,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 미국 의대를 가야 되냐, 아니면 뭐 USML을 통한 미국 의사 라이센스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건 있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 의대를 졸업한 분들이 이제 IMG로 분류가 되고,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한국 학생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캐리비안 의대라든가 헝가리 의대, 뭐 일본 의대, 뭐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는 세인트 조지 의대 이런 분들 이런 학생들도 IMG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IMG로 미국 의사면허 시험, USMLE 시험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USMLE를 패스하게 되면은 충분히 미국 병원에서 이제 레지던시 매칭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한 건 가장 이거죠. 뭐 레지던시 매칭이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IMG의 미국 레지던시 매칭 가능성 어떻게 될까? 이거 보면은 2024년 실제 자료에 의하면 매치데이에서 IMG 쪽에 이제 강력한 결과가 왔다. 2024년 등록된 레지던시 총 지원자 5만 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14,772명이 IMG였다. 한국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뭐 여기 중에서 매치 1년차 레지던시 그 레지던트 포지션이 3만 9천 개 제공됐고 9,045개가 IMG에 할당됐다. 굉장히 높은 숫자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 거면, 이제 정 선생님이 이제 현재 미국 의대 졸업하시게 되고 레지던시 과정으로 매칭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정 선생님 주위에서 IMG에 레지던시 매칭된 것을 많이 보셨나요? 아니면은 뭐 어떤 경험 주위에서 봤던 아니면은 들은 얘기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IMG 레지던트가 되게 많아요. 이제 한국 사람도 여기 제가 알기로 한 제가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서 한 4명 도 있고 4명 정도 일하는 것 같고 여기에서 또 멕시코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 중동에서 온 사람도 있고 되게 IMG가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과별마다 되게 아주 차이가 큰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과, 소아과 아니면 응급의학과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가기 쉬운데
근데 다른 과를 보자면 뭐 안과나 정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쪽은 이제 IMG로서 이제 가기가 되게 아무래도 힘듭니다. 미국에서는. 그거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과를 계속 하고 싶다. 자기 그 기존 나라에서 피부과, 안과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미국 하고 싶다 하면 미국 와서 이제 리서치를 엄청나게 이제 쌓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또 그리고 또 스텝을 되게 잘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텝 1은 이제 패스 페일이라 상관없는데 스텝 2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학교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스텝 음, 2도 스텝 1, 스텝 2 점수도 이제 그 과마다 되게 차이가 아주 커요. 그것도 이제 내과나 소아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30에서 240만 다 괜찮은데 뭐 정형외과 이상 같은 경우는 255점 이상 아니면 뭐 260점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조금 더 힘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케이스는 또 이제 리서치도 더 많이 필요하고 또 다른 케이스는 또 이제 observationship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있다가 이제 미국 와가지고 병원에서 observation 하는 그런 게 뭐냐면 한마디로 여기 서 같이 한 4주 동안 다른 미국인 의사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데 그거를 요즘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해보고 여기 있는 레지던트 얘기해보니까 한 3개 정도 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레커멘데이션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라스에 나중에 9월쯤에 이제 시험을 치고 시험 9월쯤 원서를 내고 그래서 이제 거기 다 통과되면 이제 대부분 한다 그런 그 이제 매치되는 건데 그 매치되는 확률은 평균적으로 한 50%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 스텝 1, 스텝 2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MG의 미국 레지던트 매칭률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그 IMG의 2024년 미국 레지던트 매칭률, 그다음에 이제 연도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2024년에 9천 명 이상이 IMG가 매칭됐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작년보다 2023년보다 약 650명 이상이 증가한 수치죠. 그래서 전체 매칭된 지원자의 4분의 1이 IMG였다.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꽤 높은 숫자죠. 정 선생님이 보실 때 이제 이렇게 그런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한국 의대 재학생, 졸업생, 한국 의사가 USML이나 이런 부분들 준비만 잘해도 충분히 여기서 충분히란 건 물론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충분히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아, 네. 물론 대부분 진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영어예요, 영어. 생활 영어. 그렇죠. 네. 근데 의사로서는 그러니까 레지던트로서는 딱히 뭐 의학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영어 자체로 생활 영어가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만 이제 좀 보완을 하면 이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MG 국제의대 졸업생을 위해서 미국 레지던트 프로그램 요건을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한 후 미국에서 레지던시 매칭까지의 순서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여기 보이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이제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여기서 정 선생님 여쭤볼 게 있는데 보통 이제 그 구글에서 이 레지던시 관련된 이야기를 어떤 그 페이지를 보면 미국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관이나 어떤 대학에서 프로그램처럼 뭔가 이제 포맷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미국의 각 의대가 운영하는 레지던시 매칭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이 어떤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프로그램 그 뭐 대학 병원도 있고 그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특정한 걸 전반적인 거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거 얘기하죠. 그 미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냥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제 큰 거는 이제 비자를 주냐 안 주냐 그게 되게 네, 병원마다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커뮤니티 프로그램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H1 비자가 네, 있고 H1 비자가 있고 한데
그거에 아,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레지던시 과정까지 진행하기 위한 순서를 보면 먼저 이제 ECFMG라고 해서 미국 교육위원회 인증을 먼저 신청을 하고 이제 ECFMG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보통 세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ECFMG 확인인데 이제 지원자가 졸업한 의대가 예를 들면 한국이면은 한국에서 서울대냐 연고대 뭐 지방대 어디 의대냐 이 부분들이 이 CFMG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학교여야 되는데 한국에 굉장히 많은 의대들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 의대와 졸업 연도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의학교육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4년간의 의학교육 학점이 인정되었음을 이제 ECFMG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확인을 한 후에 ECFMG에서 인증을 신청을 하고 뭐 인증을 원하는 이제 IMG가 먼저 뭐 USMLE, ECFMG 식별번호 신청 뭐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서 USMLE 패스, USMLE 신청을 하고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 USMLE 스텝 1 통과하고 스텝 2에서 좋은 점수 받아야 된다고 정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야 레지던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 선생님 여기 이렇게 그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이야기했지만은 한국의 의대 재학생 졸업생들 중에서는 뭐 영어가 좀 서투르거나 자신 없거나 잘 안 되는 분들 중에서는 이 CFMG 뭐고 인증을 뭐 어떻게 신청해야 돼? 막 되게 막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USML이 그 실제로적으로 패스하는 그 단계까지 1, 2, 3번 사이가 많이 복잡한가요? 어떤가요?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USMLE를 보는 그냥 과정이고요. 그냥 복잡하진 않은데 뭐 도움이 필요하다면 물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순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USMLE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USMLE 패스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럼 레지던시 과정에서 매칭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그 USMLE, 이 USMLE 시험이는 어떤 것이고 어떤 걸 시험을 보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3단계 시험이죠. 미국에서 의사 면허 취득하는 3단계 시험인데, 뭐 이제 이 시험은 이렇게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아마 한국 의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은 대략 어떤 건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의학 지식, 원칙과 개념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의학 그 전문가가 환자 중심의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기술을 얼마나 잘 시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고요. USMLE는 이제 스텝 1, 스텝 2, 여기 스텝 2는 보통 CK 임상 지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스텝 3 시험에 응시하면 이제 려면 이제 스텝 1과 2를 모두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되고 USMLE 스텝 1은 뭐 해부학, 생화학, 행동과학, 미생물, 양리, 병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USMLE 스텝 1은 사실 한국의 의사 국가고시를 보면 기초의학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의사 국가고시 KML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국 의대 재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KML을 보다 USMLE 스텝 1이 과목이 좀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유전학, 영양학, 면역학, 이뮤놀로지부터 해가지고 좀 더 많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텝 2, CK는 이제 한국에서 보통 이제 임상의학과 실기평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텝 3는 이제 뭐 이틀 동안 진행되는 시험이고 임상 및 생화학 지식 독립적인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 선생님 보실 때 이 USMLE 시험의 난이도 이거 사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정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느끼실 때 이제 예를 들면 미국 의대에서 4년간 뭐 1, 2년간 공부한 것들을 거의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난이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며 그다음에 USMLE 스텝 1과 2 중에서 어떤 시험 준비가 더 그러니까는 중요하다 보기보다는 까다로울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IMG 입장에서는 스텝 1이 더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스텝 2는 실제로 자기가 레지던트 때, 3학년 때, 마지막 할 때 그때 하는 그런 공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스텝 1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아주 그런 기본 과학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스텝 1은 이제 패스 페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점수에 대한 부담은 좀 확실히 적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경험상 그리고 저희 주변 사람들 다 봐온 케이스 중에선 스텝 1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한 다음에 음, 이게 패스의 걱정이 아니라 스텝 1을 잘 봐야지 스텝 2를 잘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스텝 2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 1에 있는 결국 넥스 스텝입니다. 그냥 넥스 스텝이에요, 그냥. 그래서 스텝 1을 잘 보면 이제 스텝 2에 있는 한 50%에 있는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준비가 어려운 거는 스텝 1이지만 아무래도 스텝 2가 점수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히 제일 잘 봐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 선생님께서 저희 판매대회에서 이렇게 USML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튜터링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정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번 순서대로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어떻게 티칭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 처음에 이제 볼드 앤 비욘드는 이제 아주 개념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다들 이제 의대를 다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스텝 1을 준비하는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은 제가 추천을 할 케이스는 자기가 약한 분야가 있으면 그거를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한번 추천하는 영상을 한번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영어를 이제 한국말로 좀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고 그거 저도 그거를 저 볼덴 비언에 있는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그거 한 번 본 게 아니라 거의 세 번 봐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First Aid는 그냥 개념을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거의 모든 스텝 1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책인데 저 책을 있는 거 모두 다 외운다는 경우에는 이제 스텝 1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아주 잘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펫도마. 펫도마는 이제 모든 병리학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이것도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인데 책이고 그리고 영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아주 그 볼덴 비욘드가 조금 더 볼덴 비욘드 같은 경우는 아주 좀 깊게 들어가는데 펫도마 같은 경우는 좀 깊게 들어가면서도 좀 아주 기본적이게 아주 설명을 되게 깔끔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팻토마를 아주 자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이걸 아주 추천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끔. 그것도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힘든 경우의 케이스가 있으면 이걸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같은 경우는 유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제가 스텝 1을 공부했을 때 그때 한 거의 3천 문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 문제집인데 이걸로서 결론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이제 스텝 1 공부하면서 마지막 스테이지인 유월드는 그냥 거기 있는 문제지를 다 풀어가지고 그 문제 유형들이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되게 그걸 하는 건데 이 분야에서 제가 제일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여기 있는 문제집을 거의 다 풀어봤고 문제 하나하나 그 푸는 거에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이제 문제 하나를 진짜 스텝1은 어떤 분야에서도 어떤 것에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유월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다 이제 잘 정리한 케이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쓰진 않았는데 저도 딱히 추천하기는 되게 애매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써야지 아주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 시험들을 이제 한 4개월에서 아니면 한 5개월 안에 치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자기가 모르는 컨셉들, 자기가 모르는 그런 개념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암기를 해서 좀 더 잘 배우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 이제 MBA 프랙티스 exam, MBA 프랙티스 exam 이제 MBA에서 실제로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풀어서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내가 시험을 봤을 때 패스를 할 수 있는지 페일을 할 수 있는지 아주 좀 잘 아는 케이스를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게 하게끔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대부분 한 68점 넘으면 패스한다고 보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80점은 넘어야지 스텝 2도 잘 볼 수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제 그거 여기 있는 정보 여기 있는 건 다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공부를 다 하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노트를 제가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암기를 안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노트를 다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First Aid, 팻도마하고 볼드 앤 비욘드 이제 그 비디오나 그 자료를 다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미국 MBME 회사에서 좋아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아주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르는 질문들도 다 Q&A 할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정리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USMLE를 준비하고 하는 이제 모든 이제 학생들을 저희 등록 학생들을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이 CFMG 인증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거나 멘토링을 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USMLE를 언제부터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또 저희가 제공하고 그다음에 맨 우측에 있는 USMLE 스텝 1, 2에 대한 튜토링, 티칭을 제공하고 가운데 있는 그래서 USMLE 그 튜토링 이후에 레지던시 매칭될 때까지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자, 등록 학생이 준비해야 될 것들 아니면 알아봐야 될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까지 컨설팅을 해드린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뭐 한국의 의사가 계시고 그분이 이제 판메디랩의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게 순간 그 부분부터는 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레지던시 매칭 확정될 때까지 모든 단계를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고 멘토링 해드리고 조언해드리고 지도해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영상 이걸로 정리 다 했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이제 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적인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거나 일대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화면 밑에 있는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